1시 31분 지나고 있는 현재 상황, 시장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요팅, 월요일 힘내보고 시장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띌까요? 첫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기아를 좀 볼게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 2분기 높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왜 그런 분석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차량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차량용 반도체로 인해서 공장이 많이 안 돌아갔으니까 생각보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적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냈었는데요. 생각보다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고요. 거기다 2분기 때 이제 앞으로 영업이익이나 매출 같은 경우 이제 기아 같은 경우 17조 예상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300억이 넘는 그런 긍정적인 수치를 전망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차량용 반도체도 수급이 조금 괜찮아지고 거기에다 이제 해외 판매나 내수까지 3분기 때 이어진다면은 그렇다면 3분기 때는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게 바로 수익성이 조금 더 제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데이터도 좋고 기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동차주들이 지난 1분기, 2분기에 못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반도체 부족이었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근데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2022년까지 지속된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물론 최악은 이번 2분기였던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렇게 부족하다면은 사려는 사람들의 수요를 다 땡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가 되지 않을까요? 주가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뷰티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빨리 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좀 길어질 경우에 추가적으로 좀 더 2022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차량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급이 다 부족합니다. 즉 공장이 제가 지금 현재 쇼티지가 난 이유가 일본에서는 화재가 일어나고 대만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였는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수요는 더 크게 업밸류에이션이 된 상황입니다. 즉 공장이 늘어나서 이게 더 생산이 많이 늘지 않는 이상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서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는 쇼티지가 2022년도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런 공급 자체가 워낙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을 기존처럼 해도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공장이 더 지어지지 않는 이상 이런 부족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와는 다르게 자동차 업체랑 그다음 반도체 업체랑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내재화를 하려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정책적인 그런 이제 베네핏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현대차가 차량용 팹리스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재화를 해서 어느 정도 공급을 원활히 하겠다는 그런 이제 위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보셔도 좋고요. 지금 자동차 업체도 굉장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은 잘 버텼기 때문에 3분기가 기대된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도요. 잘 버텼어요. 못 가긴 했지만 정고점을 더 뚫어내진 못했지만 횡보하고 있지만 빠지진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한번 기아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보니까 7월 들어선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매도하고 있다가 오늘은 양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아의 경우에는 하반기를 노려봐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워낙 이제 시가총액이 큰 것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눌린 게 이런 하락의 원인이라면은 그럼 담아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개인 개별주 위주의 좀 악재가 나온 그런 상황의 경우에 외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요 라인이죠. 주가 이제 코스피가 빠질 때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주가상으로는 부담 없는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어느 정도 돌림목, 즉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2분기와 3분기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트폴리오 안에 나오셔도 될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3분기 이상까지 보실 분들도 지금 매수 자리는 굉장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현재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가 괜찮고요. 그다음 목표가는 99,000원으로 전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기아 같은 경우에 워낙
좀 해외에서 워낙 잘 팔립니다. 특히 이제 텔룰라이드 너무 잘 팔려서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8,000원으로 아마 주가가 밀린다는 까닭은 아마 지수가 밀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88,000원 자리까지 내려올 경우에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드렸어요. 목표 주가는 99,000원 이야기해줬고요.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이라면요, 사실 하반기를 더 기대하고 조금만 더 버텨도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버텼을 때 이제 소나기를 다 맞았죠. 이제 잘 버티셨고요. 네. 그동안 너무 이제 잘 버텨왔기 때문에 수익으로 이제 실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계속해서 자동차 팔로우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은 NC소프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쉬운 리니지 때문에 NC소프트가 최근 게임주 안에서 대장이긴 한데 대장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참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80만 원 선 내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게요. 네, 게임업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별주들이 하락세가 깊이 나올 수 있을 경우가 좀 두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게임 출시가 미뤄질 경우가 먼저 대표적인데 게임 출시가 미뤄졌다는 거는 요 게임 출시로 인한 매출액이 일부 이제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게임 출시가 미뤄졌다는 거, 요 선반영된 부분이 빠지게 된 경우가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앤 소울 2의 출시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즉 하반기까지 조금 딜레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중국 관련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일 IP 좀 리니지나 아무래도 이제 뭐 블러드 앤 소울 같은 경우 매출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악재가 이어질 경우, 즉 이제 리니지 M 혹은 이제 리니지의 매출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의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대체제가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한쪽이 좀 무너지더라도 한쪽이 방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단일 IP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무너지게 될 경우에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단기적인 악재로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채팅방에 아니 NC소프트는 카카오 게임한테 지고 리니지 게임 출시 지연 때문이라고 해도 너무 하락하는 것 같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게임주 안에서 가장 핫했던 거는 펄어비스랑 카카오 게임즈였잖아요. 게임 종목별로 희비가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오르는 종목도 있고 전체적으로 섹터가 올랐을 때는 사실 작년에 조금 이제 코로나 언택트라고 해서 섹터 전체적으로 좀 상방 포지션이 있던 적이 있었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개별주 장세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갈 때도 일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 하락폭도 있었고요. 뭐 M게임도 상한가 갔을 때도 개별적인 이슈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NC나 컴투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게임 출시가 밀리면서 그런 호재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빠지면서 이제 조금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나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개별주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게임주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출시가 밀리게 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대피를 좀 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사실 출시 연기된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좀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악재가 있을 경우에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도 52시간제가 되었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택 영향도 좀 커지면서 많은 게임사들의 신작이 출시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NC소프트도 지금 구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악재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별로인 건가요? 네, 아무래도 주도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이제 2, 3분기 때는 당연히 2분기 때 좋았던 종목들이 3분기 때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안 좋았던 종목들이 3분기 때 반등에 성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 NC는 안타깝게도 두 가지 다 해당이 조금 안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게임 출시라는 거는 불확실성이 좀 큽니다. 출시가 될 거라고 이제 할 거다라고 딱 정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미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밀렸다고 하더라도 조금 메리트가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재 매수는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소나기를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까지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무래도 버티시다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조금 길게 끌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목표가는 81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무래도 이미 버틴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81만 원까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목표 주가는 81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덱스터인데 오늘 메타버스주들이 좀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덱스터는 넷플릭스와 손을 잡으면서 지난번에 이미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파트너십 체결이 되고 나서 오히려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공시가 떴는데 정말 너무할 정도로 주가가 확 빠졌습니다. 아침 한 1, 2분 확 오르고 확 떠지더라고요. 네, 이게 정말 그래서 개인 투자들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지금 소가리를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네. 단기적으로 이제 호재의 뉴스에 따라서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고요. 그때 보시면은 이제 7월 6일 날 이제 공시가 나오고서 잠깐 상승했다가 하락폭이 정말 깊었는데 그래도 주가 밀릴 때 반등에 성공을 했고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거래일 날 밑꼬리를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메타버스는 하락에도 좀 강했습니다. 섹터 자체가 유망한 섹터이기도 하고요.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정말 보시면은 섹터별로 기사를 좀 모아서 봤었을 때 메타버스는 정말 하루에 막 20개, 30개 이상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네. 관심이 쏠리고 즉 돈이 몰리는 장 섹터이기 때문에 하락에도 방어를 성공했다. 근데 여기서 주가까지 좋아진다면 더 상승할 여력이 크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오늘장 덱스터뿐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뮤직 스튜디오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타버스 주들 중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 유망한 산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매번 유망한 산업에 투자를 했다가 내가 너무 일찍 투자한 건가? 매번 그 사이클 때문에 소가리를 좀 굉장히 깊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메타버스 주들은 어때요?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매번 사이클이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2차 전지도 사실 그랬어요. 몇 년 전에 LNF랑 막 이런 대장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또 몇 년간 쉬었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로블록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산업군 자체가 이제 막 정책적인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매출이 찍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매출이 찍히게 될 경우에 그때가 오히려 고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막 걸음마를 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이 있을 수도 있다. 요게 이제 매출이 될 경우에 그때 아무래도 한 번 정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무궁무진합니다. 섹터 자체가 반도체나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나올 수 있는 캐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사실 바이오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꿈을 좀 사고 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는 뭐 몇십조 원으로 굉장히 큰데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꿈을 주고받고 이 꿈에 대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꿈은 얼마든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꿈을 꿀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이 상승 여력은 좀 강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오늘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한빛소프트나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가 대장주로 좀 나섰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 즉 XR이나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아예 지적 재산권 IP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로 봤었는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네이버가 서비스하고 있는 제페토가 조금 승하고 있는데 그 안에 조금 이제 제페토와 관련해서 아직 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많이 늘려서 거기에 안에 콘텐츠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업체들은 최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투자 많이 한 업체들이 3분기 때도 더 좋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덱스터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작한 산업이라고 했으니까 무언가 찍힐 때까지 계속 쭉 들고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전에 메타버스 관련주 잡으신 분들 조금 먹고 나오신 분들 되게 배 아파하십니다. 네. 놔둘 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덱스터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가 9,100원 즉 5일선 전후로 아직은 좀 주가적으로 주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하락폭이 있을 때는 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9,100원 전후로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제시드리는 게 덱스터 같은 경우 호재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2,000원 제시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8,100원으로 요 라인이죠. 하락 이제 첫 상승 라인이 꺾이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덱스터 너무 힘드셨던 분도 계신가 봐요. 지겨운 종목이네요. 다른 대비 시총 너무 저평가인데라고 글 올려주신 분도 있는데 덱스터도 넷플릭스와도 손잡고 또 메타버스라는 수혜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삼부토건입니다. 이 정치 테마주를 다룰까 말까 고민했는데 인기 검색어 상위에 계속 랭크가 돼서 저희가 왜 오르는지를 좀 짚어볼게요. 이낙연 정치 테마주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동생이죠. 이제 이기현 대표가 이사로 좀 사회 이사로 등재가 돼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부토건은 네. 이전부터 남선 알미늄과 함께 이낙연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었는데 오늘 이제 사실 이제 너무 이상합니다. 하루하루 너무 달라지는 모습인 어디 이제 뭐 어디 조사에서는 누가 높다. 아, 지지율이요? 네, 지지율이 네. 어디 조사에서는 어디가 높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킬의 나이드처럼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지지율에 따라서 어디 관련주 예를 들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재명 관련주가 좀 약세가 나오고 있는 게 이낙연 지지율이 올라간 만큼 주가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 18%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낙연 관련 섹터들이 굉장히 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의 특징이 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시간 단위로 너무 바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분명히 이낙연이 좋다 그랬는데 네. 오후에는 또 이재명 테마주가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액으로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비중을 크게 실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네. 네, 조금만 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데이 트레이딩, 즉 이제 단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수급이 붙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직장인분이나 좀 스윙 가져가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테마는 절대 손을 대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런 테마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여기에 중독되어 버리면은 주식 투자 기법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으로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시장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좀 매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삼부토건 혹시나 내가 샀는데 오늘 급등을 했다 하신 분들은 매도할까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 오늘 세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 매도 포지션은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반대로 이제 또 이낙연 지지율이 떨어지게 될 경우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우려 섞인 당부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뭐 종목 상담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게 대선 관련 특히 이제 인맥 테마주는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긴 인고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 접근만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절대 장기 투자는 금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인물 테마주 말고 정책 테마로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는 뭘 볼까요, 이번에?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 저출산 관련주, 네. 거기에다 뭐 지하화, 고속도로 지하나 기타 이제 뭐 건설 쪽 업계죠. 이제 뭐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거 이런 세 가지 섹터 정도는 쭉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개별주 좀 장세가 있죠.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원전 테마, 이재명 같은 경우는 CCTV 각적 개별적 장세보다는 좀 공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책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 그다음에 주택 공급, 그다음에 지하화 세 가지 정도는 좀 길게 보실만 할 것 같고요. 요 세 가지 섹터 빼고 나머지 인물주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마무리해라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책 테마 안에서는 저출산과 함께 뭐 지하 논란 그리고 지하 이야기, 뭐 최근에 뭐 GTX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건설 쪽도 함께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월요일 힘내자 화이팅하자라는 의미로 이벤트를 준비해 봤고요. 샵 2034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라고 입에 딱 맞춰서 지금 빨대를 놓아주셨어요. 꺼내도 되나요? 안 돼요. 마시는 척만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5430님께 저희가 이렇게 재치 있는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웃음도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투자 기법도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희가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재미난 사진도 보내주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벤트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